안녕하세요. 미인주를 찾아라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네, 민주 씨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인주 선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미인주는 바로 매일유업입니다. 최근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고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증권 리포트를 봤습니다. 제목이요. 펀더멘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42,1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정 씨,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빙그레와 매일유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우유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경신 종목이다라는 정도 아닌가요? 윤정 씨 좀 예리하시네요. 근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빙그레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을 됐었는데 중국에서는요, 멜라민 파동 이후에 해외 유가공 제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빙그레에게 바나나 맛 우유가 있었다면 바로 매일유업에게는 분유가 있습니다. 중국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로 분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시장에 매일유업이 좀 뛰어들었는데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2위 업체가 미국에서 발생한 이 안정성 스캔들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도 원전 사태 이후 경쟁력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내 분유업체 매일유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0억 원에서요, 2012년에는 150억 원, 2013년에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민주 씨, 중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뭐랍니까? 매일유업도요. 네? 안정성을 이슈로 최근 기초 체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잖아요. 맞아요. 윤정 씨 말도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요, 이런 안정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펴보면 회수가 됐는데 분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안정성 이슈가 있었던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시 체력이 튼튼해졌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013년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중국에서의 성장, 여기에 플러스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이 예정이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바로 유아복부터 화장품까지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도 국내는 물론이고요. 중국에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아복 회사 중에서 중국에서 성장한 업체로는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성장 동력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매일유업에 대응할 만한 윤정 씨 종목, 얼마나 막강한 종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네. 경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업황 가운데, 업종 가운데 좀 어려운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요? 어제 좀 보니까 자동차 엄청 빠졌잖아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 철강 업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기사들 상당히 많이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업황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그 안에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풍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사 여러 가지 호평들도 많이 나와서 오늘자 미인주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참고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요,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풍산 아무리 좀 이야기를 해봐도 윤정 씨도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업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글로벌적인 뭐 수요가 있어야지 업황도 좋을 건데 그렇지도 않고 미인주라고 너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 씨. 네. 철강업종, 뭐 동구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요. 바로 중국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11월이잖아요. 정권 교체와 함께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솔솔 지금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향후 조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효도 상품 중에 하나가 방산 수출인데 풍산은 주로 탄약을 수출하거든요. 현재 국방부에서 방산용품 비축 확대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레저용으로 사격을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여행 가가지고 사격을 해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해외로까지 판로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재료가 있으니까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민주 씨? 지난달 말이면 풍선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회복이 되면서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고 4분기도 사실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뭐 대선 남아있잖아요. 네. G2 국가 대선이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단 말이죠. 네, 일단 뭐 대선이 치러지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는 현재는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해서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긴축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적절하게 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정책을 내놓을 건데요. 먼저 중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죠. 이 경우에 풍산이 생산하는 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동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익 가시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고 있는 그런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자회사인 PMX 영업 불안인데요. 이 부분도 미국의 점차적인 경기 회복과 함께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정 씨가 선정한 미인주를 보니까요. 철강 업종이 강자입니다. 풍산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정한 미인주는 중국, 여기에다가 자회사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메일유업입니다. 네, 오늘은요, 새로운 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심학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이 두 미인주가 하는데 오늘 베스트 미인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종목 다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요. 오늘의 미인주는 메일유업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유업 보니까요. 최근 시장에 관심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가는 종목 간다고 하는데 메일유업 그쵸? 더 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풍산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 풍산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 돈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인데요. 국제 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미국의 대선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풍산도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목표가까지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분유 시장이라든가 말씀하신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이 상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각각 2,650억, 그다음에 12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4분기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760억 원, 그다음에 8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두 분이 이제 계속 권력 이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에서도요, 성장보다는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동 소비재 쪽에 진출해 있는 메일유업은 중국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뚜렷하게 상승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들이 없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점을 찍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계속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볼 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메일유업이 목표가인 42,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적으로 봐도 안정적이네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민주 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죠. 미국 대선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참 관망세가 짙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우선 결과를 확인한 뒤에 투자 전략 다시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인주를 찾아라였습니다.